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킨 이유는 그래도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슈팅이 좀 나올 만한, 그러니까 한 15%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만한 주식을 한 5종목 정도를 뽑아봤어요. 이건 그냥 구독자용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검색이 최대한 조금 되게끔 그러니까 조회수가 한 150에서 200?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그래서 좀 잘 되셔서, 기존에 있는 주식을 정리해서 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금이 좀 있거나, 어디서 돈이 좀 생기거나, 그런 돈이 있으시면, 소액으로, 소액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 예령,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껏 여윳돈으로 한번 해볼 만한 다음 주 급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여윳돈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주식을 한 5개를 발췌해봤어요. 다음 주도 역시 저는 개별주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계속 불안한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내년 한 6월까지 그 대통령 선거가 오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 그 부동산 시장을 폭락이나 이런 걸 안 시키려고 굉장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천천히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같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불안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국가에서 내년 6월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최소한 폭망이나 이런 거를 방어를 해준다면 주식 시장은 이것보다 선행해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3월 폭락설이 그 주식시장에도 가끔 돌죠. 그래서 내년 3월 좋다 이거죠. 내년 3월까지만 버텨주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빠르면 이제 12월 말이나 내년 1월부터라도 좀 이런 약간 조정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팬데믹 현상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다음 주에도 주 후반으로 가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죠. 예. 겨울이 오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버텨주냐 이거죠. 예. 미국 주식도 버텨주고 우리나라 주식도 버텨주냐 이거죠. 그래서 버텨줄 것 같으면 괜찮게 그냥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항상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11월은 그래도 폭락은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올려주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11월도 또 넘어가네요.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역시도 이제 영끌족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 축소도 한다는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갖고 아마 이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좀 고가의 주택을 사기가 힘들죠. 이런 영끌족이 나왔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영끌족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 친구 중에 그 건설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 관련 일을 하죠. 그래서 잘 나갈 땐 굉장히 괜찮았죠. 예, 그랬는데 친구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너무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돈을 조금 생겼는데 한 3개월이라도 좀 굴리고 싶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하면 어떠냐 이래서 나한테 이제 약간 그냥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밥 먹자 그러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투자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거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이제 영끌족, 주식을 안 하던 저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이 영끌족이 생길 때가 고점이에요. 예. 아마 화랑이겠죠. 아마 3천을 보러 가거나
3,000을 간다. 이런 3,300부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끌족들이 주시장에도 나오면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뭐 친구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얘기는 나눠봤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좀 어떤 편에서는 고점이 다가온다. 고점이 다가온다.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런 전화들이 가끔씩 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고점엔.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고점을 알리는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풍물산이 있습니다. 1번 다음 주 슈팅이 나올 만한 주식 5선. 요건 이제 뭐 구독자용으로 해서 조회수 한 200 정도를 봅니다. 그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게 하는 건 간단해요. 그 밑에 이제 종목명이나 이런 거 안 쓰고 구독자만 보게끔 이렇게 하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00명 정도 구독을 할 것 같고요. 먼저 원품물산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원품물산은 다른 주식과 비교해주면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래아이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성엘텍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한국큐빅, 여섯 번째로 테림입니다. 이게 테림 포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차트나 그 재료상 봤을 때 그래도 좀 확률이 높은 주식으로 한번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뽑아봤어요. 저는 안전성을 자꾸 강조하죠.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원풍물산을 보기 전에 비교할 수 있는 주식으로 대한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과학 한번 일봉,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입니다. 그럼 한번 일봉만 보고 얘기할게요. 대한과학은 물론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제 올렸던 거예요. 콜드체인은 뭐 저온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뭐 차부터 뭐 창고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저기 백신이 마이너스 70도에서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콜드체인 요 창고와 뭐 이런 배송이 가능한 업체, 기술력이 있는 이 대한과학이 시세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백신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한 두세 달 더 있어야 되니까 당장 시세는 끝났어요. 이제 하락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올리기 전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주식에 제가 보세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요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요때 한번 들어왔어요. 조금. 뭐 여기도 조금 들어왔어요. 여기도. 그런데 이제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요때 매도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요때하고 요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상승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까지 상황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때 거래량으로 1차 상승을 요렇게 이제 잠깐 올려놓고 이렇게 가다가 1차 상승을 했죠. 이 구간이 이제 1차 상승이에요. 1차 상승을 하고 이제 다시 눌림목을 줬다가 2차 상승을 하면서 슈팅이 나왔죠. 이게 이제 2차 상승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그래도 상한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날 뭐 한 15%든 뭐 그렇게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렇죠? 의미 있는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눌림목을 준 후에 다시 상승을 했죠. 대한과학은 그래서 이제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구간까지 올라간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 판 사람들은 뭐 그냥 그랬죠. 이때 판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먹은 건데 팔고 밑에서 산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요 구간에서 산 사람. 그런데 뭐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도 이거 버티고선 여기서 팔았다 만약에 요 구간에서 팔으면 그 사람도 승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면 이제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팔고 뭐 이런 그 차트를 좀 보니까 이런 걸 노리겠죠.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쭉 갖고 있었어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 어디서 팔았으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여기 어디서.
그래서 이제 대한과학은 이렇게 해서 한 100% 정도 먹었어요, 단기간에. 자, 이거 보시고,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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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품물산을 보겠습니다. 자, 원품물산, 일봉, 주봉, 월봉이죠. 저 월봉, 여기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요거. 네? 다음 주에 요거 찍으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한번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 거래량을 보세요. 제가 거래량 잘 보라고 그랬죠? 대한과학이요. 자, 거래량 보세요. 한 방 터졌죠? 네, 두 방 터졌죠? 네, 짝짝해서 요게 한 세 방 터졌죠? 네 방 터졌죠? 네 방은 굉장히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터진 거예요. 엄청 터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쭉 잘라서 보자고요. 잘라서 보자고요. 그럼 이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이 매도였을까요? 매수였을까요? 누군가 매수를 한 걸까요? 매도를 한 걸까요? 자, 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매수겠죠? 네, 매수예요. 근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도예요. 옛날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이렇게 터졌는데 폭락한 주식 있죠? 뭐죠? 삼성제약이죠. 삼성제약은 그런 악재, 언론사에 악재가 나올 거를 알고 이렇게 대량 거래 이후 이렇게 폭락이 됐죠. 물론 지금 뭐 주세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주식은 좀 저하고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지워버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네 방에 큰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게 매도였다면 일로 가겠죠. 매수였다면 일로 가겠죠. 저는 매수라고 봅니다. 예, 매수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전 네 방을 매수로 봅니다. 거래량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과학처럼. 대한과학보다 훨씬 더 이 대량 거래가 많이 일어났죠. 짧은 기간 안에. 네. 더 매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한번 추이를 한번 보자, 앞으로. 그러면 이 주식이 어떻게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해서 3,700원인가요? 네, 그 월봉상의 그 장기 이평선을 찍죠. 그러면서 거래가 아마 대량 거래가 여기서 한번 뚱 터질 거라고요. 터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꼬리를 달던 뭐 어떻게 되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빠진다는 거죠. 빠지는데 급격하게 빠질지 라운딩을 거릴지 몰라요. 그런데 2차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대한과학과 똑같죠. 물론 거래량이 여기서 또 빵 터지겠죠. 뭐 빵빵. 네, 빵빵 터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들이나 초보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했을 때는 이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은 지금 가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없을 때는 여기서 파는 사람은 여기서 사기가 어려워요, 거의. 끝났다, 이 주식. 분명히 뭐 대충 이 기울기를 어쨌든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털고 뭐 3,700원이든 뭐 800원이든 4,000원이든 뭐 털 거예요. 여기서 한번 털고 이 빠지는 이 조정은 얕게 줄 수도 있고 깊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기간이 짧을수록 깊게 줘요. 기간이 길면 이렇게 완만하게 라운딩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2주일일 수도 있고 길어지면 두세 달일 수도 있는데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가는 거는 바이오 스마트처럼 뭔가 그런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2주 안에 뭔가 길으면 3주까지 갈 수 있는데 2주 안에 대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죠. 3,700원이든 그 장기 편선을 찍으면 다시 조정이 오니까 밑에서 다시 잡아라.
그리고 보유해라. 그때는 팔면 안 된다. 그 이후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는 경우가 없죠. 왜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릴까요? 네,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죠? 네, 이제 뭔가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자신의 색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숨어있던 이빨들이 뭐죠? 이 거래량이죠.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 계좌야 뭐 자기네들이 300개든 500개든 돌리겠죠.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엄청난 시그널들이에요. 이건. 대한과학은 이게 2개밖에 안 나왔죠. 4개가 나왔죠. 지금. 그래서 한 따블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원품물산이 물려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태양전지에 대한 모습이 나올 때가 됐다고 그러죠? 이게 나오면 대충 유추가 가능하죠? 예, 내가 이 회사에 뭐 다니지 않아도 지금쯤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예? 모든 시그널이 이거를 향하잖아요, 이거. 한번 큰 슈팅을 주겠다. 예? 물론 여기서 흔들면서 갈 수도 있겠죠. 쭉 갈 수도 있겠고. 그거는 뭐, 대응을 하는 건데, 좀 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운이 간돌고 있습니다, 전운. 뭔가 큰 쓰나미, 태풍과 같은 뭔가 그 폭등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재료도 준비되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식을 왜 이렇게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장기간 봐왔다. 네, 장기간 봐온 주식이다. 7년 정도를 제가 매일 봐왔다. 제가 그랬죠? 장기간 봐온 주식은 대충 시세 분석이 알게 되죠. 물론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번호표가 밀려서. 그렇지만 장기간 봐왔다. 물론 매일 보유하고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안 보유했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간 보온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세 분출을 할 거다. 근데 다음 주가 유력하다. 모든 얘네들 패턴이나 그랬을 때 그 달에 언제쯤 올린다. 이런 것까지도 데이터가 들어와 있겠죠. 대체로 시세를 준 그 달에 중순부터 어느 시점까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예, 그런 데이터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7년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계속 뭐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 자꾸 이제 시세를 주는 시기가 다가오죠. 대한과학을 보시면 1차 상승 후에 1, 2주나 뭐 이 정도 안에 다시 2차 상승을 하는데 2차 상승이 제대로 된 상승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예, 원품물산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 ING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봉, 주봉, 월봉. 주봉상 보시면 이제 도지가 나왔죠. 자, 미래 ING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번 바닥에서 일봉을 보시면 바닥에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와야 돼요. 슈팅이 나올 시기가 됐어요. 다음 주에. 이 정도 최소한 여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 ING는 이제 신사업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미래 ING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죠. 한번 기사 하나 볼까요? 네, 이 기사가 이제 HTTP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그 네이버 게시판에는 없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게시판 그 종목 게시판에 쓴 거를 한번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3,141%, 3,000%가 넘게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짤막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이 부분으로 해서 우선은 저 바닥권을 탈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탈출할 만한 재료가 돼요. 바닥권에서 탈출한 다음에 2차 상승을 기다릴 것 같아요. 2차 상승은 뭘까요? 모 회사와 같이 하는 새로운 신사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주식은 한번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죠. 주식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집이 잘 되거나 그런 주식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확률이 높죠. 이렇게 한번 1차 상승하고 다시 뭐 눌림목이나 뭐 이런 걸 줬다가
다시 2차 상승하고. 이 시그널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2차 상승을 하는 시그널이. 요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차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미래아이엔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성 엘텍이 있습니다. 매각 관련돼서 이제 좀 큰 회사에 매각이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패턴이 좀 바뀌었죠? 요때가 이제 10월 14일 정도 되는데, 이때 분명히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길 전에 뭔가 이렇게 매각이 될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한번 좋게 만들었죠. 그런데 요번에는 보시면 11월 13일, 14일이라고 보죠. 13일이죠. 요때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갈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렸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럼 조만간 여기서 몇 번 이렇게 꿈쩍꿈쩍거리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대성 엘텍은 뭐 1차 상승, 2차 상승 이렇게 안 가고요. 재료상 가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재료가 문 딱 닫아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료의 성격을 아시면 이게 1차 상승, 2차 상승을 해서 갈지 다이렉트로 그냥 한 방에 갈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 엘텍은 한 방이에요.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큐빅이 있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차트가 좋아요. 한 방 나와야 돼요. 월봉상 이제 이 기울기를 한번 맞춰줘야죠. 이 기울기를 한번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대충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거죠. 딱 타점이 나오죠. 예, 요 가격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한국 큐빅은 자회사,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회사랑 뭔가 테슬라나 뭐 이런 데 납품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회사가 매출이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을 많이 내죠. 예,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큐빅은 요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주에.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예, 테림 포장입니다. 일봉, 자, 다 열어놨죠? 위에 뭐 이런 저게 없어요. 저항선이. 제가 항상 저항선을 강조하죠. 저항선이 없죠? 급등을 하려면 이런 저항선이 주봉에도 없죠? 주봉상에도 이런 저항선이 없죠? 자,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봐도 저항선이 없죠? 네, 저항선이 없습니다. 저항선이 없죠? 네, 그리고 저항선도 없지만 월봉상 보면 간단히 봐도 이거죠? 네, 이거. 이거. 이 기울기를 맞추겠죠, 대충.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나요? 대충 나오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요 구간을 가겠죠? 네, 요 구간 가려면 뭐 최소한 상한방은 나와야 되죠. 한 방 이상 나오겠네요. 요 구간을 먹으라는 거죠. 요 구간까지 드시라 이거죠. 뭐 그 근처에서 끝나겠죠. 테린 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이 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용지, 골판지 같은 게 택배용 이런 걸로 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종목 5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품물산은 다른 종목과 비교까지 해줬죠. 예, 비교 분석도 되게 중요해요. 종목끼리. 자, 그러면 제가 말했듯이 기존에 있는 거 뭐 정리하는 것보다 여윳돈이 있으면 5개 종목 중에 골라서 배팅을 하라는 겁니다. 배팅. 배팅의 영역이에요. 이런 좋은 장이 없습니다. 개별주에. 배팅을 잘 하세요. 이 배팅이죠. 이 배팅. 배팅을 잘 하십시오. 배팅을 잘하면 최소 15% 이상 다음 주에 한 방에 먹는 거죠. 그리고 먹었으면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저항선이 있으면 저항선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이 저항선을 뚫었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속임수로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리턴해서 이렇게 항상 뚫으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팔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아니면 뭐 차트 잘 보면 뭐 여기서 팔면 제일 좋겠죠. 고점에 못 보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라 이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뚫었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를 달 확률이.
그래서 수익을 챙겨라. 자꾸 수익을 챙기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챙기는 주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다음 주엔 좀 수익을 챙기세요.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걸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작전이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독자분들 위주로 좀 수익을 챙겨서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좀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은 커피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 비싼 커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돈을 벌으셔서 소액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좋습니다. 예. 무리하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좀 부담스럽고요. 서로 그렇게 돼서 그냥 수고했다. 커피 한 잔 먹어라. 그 정도면 만족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종목을 보세요. 보시고 한두 종목 정도 소량 뭐 10%가 됐든 아니면 뭐 여윳돈이 생겼다면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십시오. 근데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건 추격 매수만은 하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못 잡습니다. 약간 반등 뭐 1%, 2%이 정도까지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벌써 이만큼 갔는데 추격하면 또 이렇게 갖다 또 누르고 막 이러다 보면 털려요. 여기서 또 털린다고.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그냥 못 잡았으면 보내고 딴 걸 사실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복골 목입니다. 예. 그래서 좀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다음 주엔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물론 다음 주에 안 된다면 그 다음 주까지도 열어놔도 되는 주식들이에요. 주식은 급등이나 뭔가 슈팅을 주기 전에 차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재료, 전반적인 거래량부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다음 주는 좀 이게 더 확실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주 연기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예, 그래서 다음 주 편안하게 미국장이 아주 개폭락하지만 않는다면 편안하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도 하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뭐 불공을 들이시던가 예? 아니면 저 천주교 다니시는 분은 또 가서 이렇게 천주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새벽 기도를 가시던가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세요.